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실버 산업과 요양병원이 호황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병원이 문을 닫고 지방에서는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폭발하는데 그들을 받아줄 침대는 오히려 사라지는 공급 부족과 시장 붕괴의 역설적인 상황이죠. 지금부터 요양병원 몰락의 구조적 원인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것이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가 걸린 생존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11년째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박 원장은 2014년 전 재산 10억 원을 투자해 14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노인 많은 곳에 깃발만 꽂으면 성공한다는 선배들의 말처럼 병상 가동률 9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현재는 병상의 절반이 비어있고 65%만 채워도 다행인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는 5년 전보다 훨씬 늘어났음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박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거절해야 할 정도였어요. 대기자가 수십 명씩 있었죠. 지금은 환자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영업 전화까지 돌려야 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내 병원에는 고객 환자가 없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박 원장의 병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청 지역 요양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죠. 한 간호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병상이 모자라 환자를 대기시켰는데 지금은 병상의 3분의 1이 비어 있어요. 노인은 늘어나는데 환자는 줄어드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인은 늘어나는데 병원은 텅 비는 이 기괴한 모순의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병원을 죽이고 있거든요. 요양병원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일당 정액제 시스템입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환자 한 명당 하루 원가는 약 15만에서 18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공단 지급액은 평균 11만에서 13만 원에 불과하죠. 환자 한 명을 입원시킬 때마다 병원은 하루에 3만에서 5만 원씩 구조적인 적자를 봅니다. 환자가 100명이면 하루 3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죠. 환자를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 원장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간호사 월급이 5년 새 30% 올랐어요. 식재료비도 올랐죠. 하지만 공단에서 주는 돈은 그대로예요.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 구조는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중소요양병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만드는 핵심 트리거입니다. 한 병원 행정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작년에 3억 원 적자 봤어요. 올해는 5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은행 대출로 버티던 병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정부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고 병원은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를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죠.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됐죠. 산청군의 경우 주간 보호센터가 3곳에서 8곳으로 늘고 방문 요양기관은 2배로 급증하며 환자들을 흡수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주간 보호센터나 재택 돌봄으로 이동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한 주간 보호센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센터도 확장했어요. 이용자가 5년 전보다 3배로 늘었죠. 주간 보호센터는 낮 동안만 노인을 돌보고 저녁엔 집으로 보냅니다. 비용도 요양병원보다 훨씬 저렴하죠. 가족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장에선 고객을 빼앗긴 거죠. 결국 지난 4년간 산청 지역 요양병원 3곳이 문을 닫았고 박 원장의 병원도 직원을 30% 감축하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해요. 월급을 제때 못 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을 유지하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요양병원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조적 위기가 닥친 겁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실 병상을 찾지 못해 수십 곳에 전화를 돌리는 입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요양병원 시장은 살아남은 곳과 죽어가는 곳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죠. 회복기 재활에 올인한 일부 전문 병원들은 높은 수가를 받으며 잘 나가지만 수익성을 위해 환자를 까다롭게 골라봤습니다. 한 대형 재활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받아요. 중증이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분은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알짜 병원들은 대기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고 일반 병원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당장 입원이 급한 환자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한 보호자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30곳 넘게 전화했어요. 다 만실이거나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이 낮에는 재활센터, 밤에는 직접 돌봄을 병행하는 강제 효도와 독박 간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에 매달려야 했어요. 병원에 못 모시니 방법이 없었죠. 돈이 있어도 병상이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남 영암과 같은 초고령 지역은 10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이 3곳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업하거나 요양원, 시설로 간판을 바꿨죠. 의료진이 상주하며 치료를 하는 병원과 돌봄 위주의 시설, 요양원은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골절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동네에 병원이 없어 왕복 3시간 거리의 도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광주까지 나가야 해요. 차로 2시간 걸리는데 갈 수가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방문 요양사의 마사지에 의존하게 되죠. 한 방문 요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사지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젊은 의료진은 지방을 기피하고 병원은 수익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지방에 남은 노인들은 완벽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한 지방군청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예요. 하지만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전라북도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를 넘어 지역 전체의 절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요양시장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버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북 지역 요양병원은 5년 새 15% 가까이 감소했죠. 개원 당시 만실이었던 병원들이 지금은 병상의 30% 이상이 비어 있으며 환자 수가 채워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전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원할 때만 해도 대기자가 줄을 섰어요. 지금은 병상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니 노인들도 따라 떠나요. 새로 유입되는 노인 인구보다 자연사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요양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서울처럼 인구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은 고령화 특수를 누리기도 전에 지역 소멸로 인한 시장 붕괴를 먼저 맞이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북에 요양병원 짓겠다고 땅 찾는 사람이 5년 전엔 많았어요.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건물을 팔려는 사람만 있죠. 시장이 죽어가는 겁니다. 일반 요양 환자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게 된 지방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말기 암 환자 유치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더 위중하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받아서라도 병원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수요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했죠.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이제 새로 병원을 짓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27년 기준 전북 지역의 병상 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시장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한 의료 컨설턴트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전북은 이미 요양시장이 포화를 넘어 과잉 공급 상태예요. 앞으로 3년 안에 병원 3분의 1은 문을 닫을 겁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실버 산업 호황이라는 공식도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한 폐업한 병원의 전 원장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지금은 돈 먹는 하마가 됐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실버 산업의 신화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폐업뿐이죠. 고령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겁니다. 지금 망해가는 요양병원 문제는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20에서 40대 청장년층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70, 80세대는 형제 자매나 자녀가 있어 간병비를 분담하거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죠.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지금의 30, 40세대가 노인이 되는 20년 뒤에는 나를 돌봐줄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혼이고 형제도 없어요. 20년 뒤 제가 늙으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가족도 없는데 나를 받아줄 병원 건물조차 사라진다면 돈이 있어도 입원을 못하는 돌봄 난민 신세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인프라 붕괴와 가족 해체가 맞물린 2030 돌봄 대재앙 시나리오죠. 한 노인 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30, 40대가 노인이 되는 2045년경엔 돌봄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할 겁니다. 병원도, 요양원도, 돌봄 인력도 부족해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초고령 사회는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중증 환자 치료 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죠. 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전멸합니다. 환자 치료하면 손해보는 구조를 바꿔야 해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의 명확화입니다. 요양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하고 단순 돌봄은 요양원과 재택 서비스가 맞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죠. 한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돌보는 곳이에요.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살인적인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죠. 한 보호자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간병비가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일반 가정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요양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겁니다. 이 문제들은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책적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요양병원의 줄폐업은 30년 뒤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누울 자리가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부모님의 병원을 찾다가 자신의 노후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을 수 있죠. 서울은 대기가 3개월이고 지방은 병원이 아예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당신은 마지막 20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50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병원 찾다가 깨달았어요. 나도 20년 뒤엔 똑같은 처지가 될 거라는 걸요.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 논의와 개인적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권조차 없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일 당장 부모님이 쓰러지신다면 어디로 모실지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 요양병원을 미리 알아보세요. 급하게 찾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도 준비하세요.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의료비로 최소 5천만 원은 준비해야 해요.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1억 원도 모자랍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노후는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폭발과 요양 인프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초유의 모순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애 마지막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예견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노후와 부모님의 돌봄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